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번주 저희 방송했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에피소드 말미에서도 공지드렸다시피 당분간 제가 곧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3주간의 자리를 대신해줄 분이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해서 우리 분노왕 재원씨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영화학개론 종특이죠. 해외 도피. 예, 이렇게 떠맡게 된 이재원이라고 하고요. 아,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갑작스러웠습니다. 솔직히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았고, 아, 네. 그 어떤 거절할 수 없는 자리를 이미 만들어 놓고 네. 이제 해서 덥석 물었다. 아, 예. 이게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나름 유서 깊은 전통이다. 이 해외 도피라는 것은 네, 교역 씨 저희 방송의 초창기 기둥이었던 우리 교역 씨도 영국 유학으로 떠나가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유학은 아니니까 3주만 네. 3주만 저희 분노왕님께서 조타륜을 저 대신 잡아주시면 네. 또 이제 근본 있는 멤버가 잡아야 또 이제 이 저희 영화개론이라는 배가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코칭 한번 잘 받아보고 한번 진행할 텐데 그 어떤 뭐랄까요 방송의 질 그거는 제가 책임질 수 없다는 점.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무책임. 아니 당신은 그러면 책임적인가? 저 지금까지 개근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맞아서 3주니까 제가 3주간 또 저 나름대로 재밌는 계획 게스트 이런 거 생각을 해봐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걸 들은 게 한 2-3주 전이잖아요. 이 인수인계 사실을. 네, 그게 이제 약간 좀 전이었어요. 그 개봉 예정 영화가 뜨기 전이어서 그 라인업을 살짝 봤는데 좀 심각하더라고. 11월 네. 개봉 영화 라인업이 좀 심각했다. 그래서 나한테 이거 똥던티다. 뭐 싶었는데 이제 또 막상 와서 이제 숨겨진 영화들이 공개된 거 보니까 이거는 할만하다. 그래요. 다 네. 재원 씨, 네. 다 저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게스트분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 11월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를 이끌어가 주실 임시 캡틴 우리 분노왕 재원 씨 인사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저희가 다루는 영화가 톡투미 아니겠습니까? 공포영화 톡투미. 저희 방송에 사실 공포영화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슨 말이죠 그게? 잘 다루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다룰 때마다 저희가 꼭 모시게 되는 공포영화 매니아 게스트분이 한 분 계시죠? 마라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마라입니다. 진짜 놀랍게도 재원 씨랑 처음 하는 처음이에요? 네. 호러의 만남.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다 아는 사이긴 한데 이렇게 방송으로 만난 거는 또 처음이었군요. 네, 두 분이. 좀 콜라보를 자주 해야겠네요. 자주 한 줄 알았는데 저번에 왜냐면 안다다씨님도 처음이더라고요. 전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저도 마라님이랑 좀 한 줄 알았는데 5년 그랬군요. 만에 처음 하는걸 거의. 재원 씨가 생각보다 희귀한 전설의 그래요. 포켓몬 같은 존재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고인물? 고인물이죠. 썩은 물. 썩은 물. 어쨌든 제 주변에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는데 이렇게 두 분이 진짜 공포 영화와 스릴러 장르를 굉장히 사랑하셔가지고 본인이 안 좋아하니까 없는 거 아닐까요? 원래 유유상종이게 눈을 보여주거든요. 닫고 귀를 닫은 거 아닙니까? 저희 사실 근황 토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 오늘 선정된 영화에 대한 선정의 좀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원 씨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에피소드로 마무리를 하고 나는 유럽으로 떠날 것 같다. 무슨 소리냐? 코칭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 뭐 한번 같이 하면 좋지 이랬는데 톡툼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저한테 갑자기 들이대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쇠로 일관을 했는데 정말 학을 떼며 거절하셨어요. 심지어 인스타 스토리에 이재원 죽인다라는 그 협박성 멘트까지. 네. 근데 또 못 이기는 척 보는 것 같긴 해요. 다 보긴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선배님들을 위해서라면 또 제가 이렇게 진짜 저 너무
저 너무 선배님들밖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원 씨의 악행을 제가 이렇게 선배님들을 위해 받아가지고 투미를 또 보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영화 얘기는 조금 이따 차유안이 하게 될 테니까요. 뭐 우리 재원 씨는 네.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일단은 호러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이 사람은 네. 좀 미친 사람인 것 같아. 자극이 좀 필요한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어떤 게임이죠? 최근에 이제 앨런 웨이크라는 게임 2가 나왔어요. 네. 그 10년 만에 나온 속편인데 제가 사실 앨런 웨이크 1을 제가 되게 어렸을 때 해봤는데 사실 게임성은 재미가 없습니다. 게임성은 별로 떨어지지만 시나리오가 좋다. 약간 그러면 네. 게임으로서 좋은. 예, 저는 근데 원래 게임성이 좋은 게임보다 살짝 그 스토리 좋아하는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게 약간 스티븐 킹의 영향받은 그런 어떤 심리 공포물이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의외로, 그러니까 작가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쓴 공포 소설에 갇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 설정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 문과계의 희망이라고 하거든요. 게임 속에서는 다 이제 그 어떤 그 하프라이프의 고든이라던가 다 공돌이가 주인공이잖아요. 예, 다 이제 빠로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기계 들고 다니는데 우리의 주인공 앨런 웨이크는 펜을 들고 다닌다. 후레쉬랑. 그래서 그게 조금 특이한 어떤 게임인데 그냥 1편이 사실은 막 그렇게 막 재미가 있는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이 세계관으로 계속 다른 게임을 만들어 왔었어요. 컨트롤이라는 게임도 만들고,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실험적인 게임을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스피노프들을 만들면서 이 세계관을 점진적으로 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어떤 그 비닐이 공포의 하나의 소재여서. 비닐? 예, 그냥 우리가 비닐 보면 그냥 뭐 비닐 뭐 뭘 싼다 이런 생각만 있잖아요. 비닐 봉투 할 때 그 비닐. 예, 근데 예를 들어 뭐 그 비닐에 어떤 그 악한 기운이 들어서 이게 뭐 세상을 망친다던가 비닐의 어떤 특징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상상력이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으로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워가지고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한 두세 번 생각해서 이게 이런 은유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 이런 어떤 그 불 켜는 거를 딸깍 하면은 다른 데로 차원이 이동을 한다던가 거기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원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얘네 회사의 주요 레미디라는 제작사의 회사의 주요 그 컨셉인데 이번에 2를 거의 10년간 못 만들다가 그 돈을 하나 좀 크게 투자를 쩐주를 물어가지고 그 독점 게임으로 이제 에픽 게임스에서 하기로 하고 이제 제대로 공들여서 나와서 이번 앨런 웨이크 2가 와 초반부터 오프닝에서 좀 지리면서 해가지고 이거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냥 초반 오프닝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사슴 대가리가 나옵니다. 사슴 대가리가 이제 딱 그 이렇게 그 사슴 그 박제된 사슴이 처음에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게 반면만 이렇게 그 물결에 약간 일렁거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가 이동을 하면서 쭉 빠지더니 얘가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어떤 물 옆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슴 시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비주얼적인 효과로 시작을 해서 이 사이비 교단에 쫓기는 알몸의 플레이블 캐릭터로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저로서 굉장히 오랜만에 좀 몰입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다 깨신 건가요? 아니요, 아직 지금 길어서 진행 중이지. 지금 파트 2인가 3까지만 했는데 확실히 이게 그 어려운데 재밌다. 글이 일단 엄청 많아요. 거의 라이트 노벨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것 같아. 이게 그 몰입되기까지는 힘들지만 되면은 너무 얘네가 세팅을 너무 열심히 갈아놓은 게 보여서, 그러니까 10년을 준비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작중에서도 실제로 10년 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1편의 시점을.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어떤 좀 노력이 보인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평도 굉장히 거의 올해 고티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의외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마라님은 제가 알기로 게임을 주로 즐겨 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이비와 그 교단에 관련한 이야기는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나요? 지금 듣자마자 지금 게임을 하진 않겠지만 플레이 영상은 제가 좀 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게임이 재밌어요. 재밌기는. 그러니까 하면 더 재밌겠지. 근데 나는 그냥 영상만 봐도 세계관을 맞아요. 너무 정성 들여서 짜가지고 그거 보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이비 교단을 다룬 또 뭐 호러 영화도 많지만 확실히 호러 게임도 많은 것 같아서 단골이죠. 사이비 교단은. 사이비 교단이 호러 요소로서 뭐 뻔하다면 뻔한 질문이지만 매력 요소가 주로 뭘까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떤 그런 광신? 어떤 그쵸.
그 맹목적인 믿음이 제일 무서운 거죠. 여기 이렇게까지 믿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무자비하게 한다고? 전 그거랑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제일 공포인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과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해를 하지? 그래서 공포 그 사이비 교단을 다루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하나가 그 이 사람들이 어쩌다 이거를 이렇게 믿게 되었는가? 그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하긴 사실 그거를 제일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냥 우라카이가 아니라 쓱 지나가는 거죠, 그냥. 저는 호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영화는커녕 뭐 게임은 당연히 안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이런 사이비 교단을 다룬 뭐 작품, 앨런 웨이크 2 외에 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당장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좀 그 유전의 영화 유전의 그 후반부를 보면 뭐 스포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장면이 그러니까 공포 영화 쫄보인 거 맞는데 그 장면 한정으로 좀 귀여운 느낌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싸이월드 옛날에 그 미니미 방 꾸밀 때처럼 그 나무 위에 오두막이 그렇게 표현되는 장면이 유전 후반부에 있는데 오히려 그 귀여움이 좀 더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왜냐면 결국 이게 절대자 또는 악마의 시점에서는 이렇게 다 갖고 노는 뭔가 그치 장난감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인 것 같다. 맞아요. 저는 유전이 좀 그런 의미에서 사이비 교단을 다룬 작품 중에서는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유전은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나였어도 당황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공포 영화를 보면서 나 저기서 왜 저렇게 행동해 하고 약간 이렇게 훈수 두면서 보거든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가지 말라는데 가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공포 영화를 그렇게 안 무섭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유전은 야 이거 내가 저기서 뭘 하든 난 당했다. 피할 수 없잖아요. 그냥. 피할 수가 그걸 너무 잘 표현해서 저도 그거랑 이제 그거 구로자기 요시 큐어가 그 두 개가 조금 가장 좀 그 어떤 진짜 당할 것 같다 나도. 그래서 좀 무서워졌던 것 같아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건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보다 더 똑똑한 이런 말하면 좀 재수없긴 하지만 보통 이제 관객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와, 내 위에 있네. 내가 생각했던 거를 다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함정을 파겠네 이런 게 딱 느껴져가지고 그 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었나 그 두 작품은.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정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제목처럼 이게 가족 관계를 다루는 영화다 보니까 우리가 가족과 핏줄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 이 가족의 새로운 아이가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전은 확실히 재원 씨 말씀대로 좀 벗어날 수 없는 섬뜩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뭐 마라님은 사이비를 다루는 뭐 작품들 중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인상적이었던 거? 좀 좋아한다기보다는 뭔가 추천을 드린다기보다는 아까 유전이랑 살짝 결이 다른 거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넷플릭스의 리추얼이라고 숲속에서 그거 맞아요. 약간 코즈믹 호러스럽게 이게 사람들이 어떤 북유럽인가 맞겠죠? 북유럽이 으스스해. 그 어떤 그 크리처 그 크리처 같은 존재가 있거든요. 그 엄청 거대하고 뭔가 사람을 좀 잡아먹고 약간 그런 자연? 초자연적인 어떤 무서움을 좀 주는 존재로서 그걸 좀 모시고 있고 사람을 바치고 있고 인신 공양 이런 그런 거 어떻게 보면은 그 존재도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갔다 그 주인공들이 진짜 단순하게 친구의 죽음을 좀 잊기 위해서 같이 트레킹 하다가 그렇게 지름길로 가겠다고 가다가 또 인생엔 지름길이 없습니다. 가다가 이제 그런 일들을 황천길만 있을 뿐 당하는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긴 했어요. 그 크리처 그 생김새나 이런 게 뭔가 북유럽 전설 속의 어떤 신처럼 묘사되는 게 토르가 안 구해주나? 토르요? 토르 오딘슨?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그 리추얼 마라님이 말씀하셨고 또 재원님이 막 북유럽 신화가 좀 으스스하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크리처물이나 뭐 꼭 괴물이 등장하는 호러 영화가 아니더라도 좀 이런 신화나 민담을 베이스로 하는 작품들이 의뢰 있기 마련이잖아요. 뭐 국내에도 뭐 그런 작품이 있고 일본에도 그런 게 되게 많고 근데 특히 그 북유럽은 그 공간이 지리적으로 추운 공간이라 그런지 굉장히 스산하고 잔혹하고 뭔가 생존이 우선시되는
느낌이 또 꼭 호러가 아니더라도 약간 바이킹도 약간 좀 호전적이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맞춰줘.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신화나 뭐 이런 것들이 특히 북유럽 신화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다른 신화들에 비해서 그 신들의 모든 신들의 죽음과 그 세계의 파괴를 상정해두고 있는 신화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영화적으로 좀 쓰기에 호러적으로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교주는 그냥 죽이면 그만일 수 있는데 탈출하면 그만일 수 있는데 뭔가 그런 초월적인 존재 약간 이러면은 그냥 이제 무릎 꿇고 보는 거죠 이제. 다 이제 뭐 밥인 거죠 밥. 그런 존재가 마라님께 나타나서 인신공양을 요구한다면 하시겠어요? 난 일단 근데 도망가 보기는 할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먹힐 거라면 받쳐질 거라면 뭐라도 노력은 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야. 네가 다른 사람을 나에게 꾸준히 공양하면 내가 너를 잡아먹지 않겠다.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려온다. 그치. 완전 와. 미드나잇 미트 트레인이네. 그러니까 삐끼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와.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내가 진짜로 내가 그 괴물의 그 목구멍까지는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정도 되면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그딴 식으로 나오면은 벌써 태도가 삐딱하네요. 계약 관계에 있어서 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니까 너무 갑질이다. 네, 너무 갑질을 하시니까 우리 코즈미 코로님께서 그러면 저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뭘 해도 내가 일단은 그 상황을 최대한 피해 볼 텐데 그래도 이제 결국엔 그 짓을 해야 된다 하면 저도 그냥 못하고 먹힐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약간 독약을 먹고 먹히겠다. 그게 진짜 차라리 나 먹고 탈나라. 약간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 먹고 탈나봐라. 나 먹고 설사 좀 해와라. 화장실에서 3, 4일이라도 고생을 한번 해봐라. 인간의 고약한 맛을 느껴봐라. 진짜 고약하고 지독하다. 진짜 지독하다. 지독하게 끌고. 재원 씨 덥는데? 어차피 이기지 못하는 맞아. 거라면 독두꺼비가 되어 죽겠다. 독두꺼비가 되겠다. 독을 품겠다. 한은 못 품어도 너무 독은 품겠다. 재원 씨다문다니. 저도 근데 저도 그 압도적인 거에 이렇게 그 당할 때 느낌이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뭘 하지도 못하고 그 무력감. 근데 그 무력감이 사실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싸울 의지도 없애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긴 아까 뭐 재원 씨가 그 유전 말씀해주시면서 한 얘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어떻게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상대로 한다는 거는 진짜 두려움이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허무한 거죠. 그러니까 무의 상태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두 분이 얼마나 호러를 좋아하시면 근황을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호러 이야기로 호러의 세계로 귀결이 된다. 어쨌든 재원 씨는 이렇게 재밌는 게임을 하시면서 으스스한 게임을 하시면서 요즘을 보내시고 계신데 마라님은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뭐 여기서 재밌게 말할 만한 근황이 좀 예전이어가지고 뭐라 들어오세요. 근데 제가 마지막 그 방송 하고 나서 지금 사이에 그냥 이벤트라면 이벤트는 아프리카를 다녀왔다. 아프리카를 다녀왔다. 어떤 일로 어디를 가셨다 오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그냥 단편 영화 초청을 받았는데 또 공포 영화 찍으셨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메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거기를 너무 가고 싶어서 이게 사실은 아프리카까지 굳이 내가 초청을 받았어도 감사하지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시간도 많이 빼야 되고 근데 제가 딱 생각했을 때 지금이 아니면 그 땅을 내가 길게 시간을 내서 못 갈 것 같다라는 딱 촉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바로 살면서 유럽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북미 지역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프리카 쉽지 않지. 근데 아프리카는 아마 살면서 평생 안 갈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가더라도 뭐 보통 이제 여행을 저는 이제 한 3주 정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쵸. 마음을 먹고 통장을 다 털면서까지 이제 갔다 왔죠. 같이 이제 남편이랑. 또 이제 영화가 영화제에 갔다는
그럴 듯한 명분까지 있었기 명분이 때문에 있는 거죠. 가족들한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나 영화제 간다. 잘 모르시니까. 시네마네요. 스콜세지 감독님께서 부르짖으셨던 시네마의 수호자가 또 여기 한 분 계셨다. 아니 정확히 어디 그러면 갔다 오신 거예요, 국가를? 저 남아공에 영화제를 초청받아서 남아공에 갔다가 나미비아로 이제 캠핑 여행하러 이제 넘어가고 네, 그렇게 이제 생존 게임 하다 왔죠. 생존 진짜 게임. 생존 게임이었어. 근데 사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물론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곳이겠지만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본 그 나라 내 이미지는 저는 디스트릭트 9이요. 아니 나는 심지어 올해 뽑은 가장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 1위가 남아공이었어요. 그걸 내가 가면서 봤어. 설마 막 이러면서 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거기 분위기가 좀 어떠던가요? 저는 이제 해운대 같은 분위기의 도시 그 해안 도시에서 있는 데여서 거길 갔는데 딱 정말 동양인은 저희밖에 없었다. 근데 서양인도 없고 그냥 거의 흑인 이제 그 아프리칸 이렇게만 있었어가지고 그게 또 좀 생소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좀 많이 볼 줄 알았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그래서 거의 시선 집중 되다시피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거의 제가 그때 생각한 거는 내가 살면서 또 단편 아프리카 감독님들이 만드는 단편 장편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찾아볼게 될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쵸. 언어고 뭐고 모르겠다. 그냥 일단은 영화를 좀 많이 봐보자 해가지고 용감하다. 영화를 느껴보자.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칸 영화제 초청받았던 영화 2편이랑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찍은. 아프리카 근데, 감독님이 그 맞아요. 남아공 감독님. 여러 편 중에서 그 3편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냥 갖다 놔도 로케이션이 그냥 예술인 거지. 되게 이미지적으로 야생? 야생. 그 사막에서 찍으신 2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딱 샤머니즘적인 그 원시적인 그 기운이랄까? 워낙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네,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그래서 나를 왜 초청했지? 내 영화가 어떻게 여기 왔지? 왜지? 약간 봤는데 그 주술이라는 테마로 묶여가지고 같이 상영이 됐어가지고 또 뭐 그 영화 마라님 영화 봤는데 또 그게 가실만한 영화였기 때문에 가신 거죠. 또 이제 그렇게 보면은 또 동양에서 찍은 뭔가 그런 것들이 또 새롭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또 그 영화를 보면 또 새롭게 느껴지니까 거기 분들의 관점에서는 이 마라님의 영화가 되게 좀 독특하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영화제의 관객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 현지 분들이셨나요? 거의 관계자분이지 않았을까는 싶은데 그냥 일단 그리고 또 그 감독님들 또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뭐 여러 국가들이 있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해요. GV 하셨나요? GV도 했어요. 이것이 오리엔탈이다. 이것이 오리엔탈 호러다. 이것이 동방 예의지국 호러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맛을 봐라. 근데 이게 확실히 말은 여기까지 차 있는데 이게 그냥 일상 회화의 대화가 아니고 뭔가 내 생각을 좀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좀 수려하게 좀 풀어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여행 회화가 힘들어. 아니잖아. 이거 네. 얼마예요? 이거 주세요. 이런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어요. 인터프리터도 없었던 거죠? 없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생으로 하는 거지 제가. 영어로 질문을 네, 하면은 받으면은 근데 이제 그들도 이제 저를 이제 좀 이렇게 쉽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이제 저도 이제 짧게 어쩌고 저쩌고 It's good. It's good.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동기부여는 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지. 돈을 그렇게 내고 갔는데. 그러니까 여행에 돈을 쓰셨다는 거죠? 네, 영화제에 돈을 쓴 게 아니고. 그럼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럼요. 너무 멋지고. 그럼 혹시 거기 이거 진짜 편견인데 뭐 이렇게 야생동물 같은 것도 그 도시엔 없고 네. 나미비아 그렇죠. 도시엔 없겠죠. 나미비아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길 위에서 뭐 동물들 좀 보고 야생은 얼룩말 이런 친구들도 좀 있었고 어떤 그 사슴 되게 여러 종류 많은데 근데 제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사파리를 갔어요. 근데 이제 최대 사파리 말고 그냥 그
프라이빗하게 운영되는 사파리를 갔어요. 저희가 너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좀 작은 데를 가자 했는데 이제 거기에 사자 음식을 주는 약간 사육사? 약간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길래 그러니까 쇼가 있는 거구나. 쇼가 쇼처럼 뭔가 내가 마치 사자한테 먹이를 줄 수 있는 것 같은 프로그램이 있길래 내가 먹이를 줄 것인가 내가 먹이가 될 것인가. 무서운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를 신청하고 뭐라도 다 돈 다 쓰자 해가지고 다 여기까지 신청했지. 근데 밤 9시쯤에 우리를 딱 그 지프차에 데리고 가가지고 밤에 하는구나. 어떤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진 무슨 콜로세움처럼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데로 우리를 안내해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불 꺼진 데서 일렬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철조망이 또 이렇게 쳐져 있는 그 틈새로 그 너머에 기린 고기가 그 동그랗게 어떤 재단처럼 만들어진 곳에 기린 고기가 쇠사슬에 묶여서 있어요. 그럼 이제 그들이 오는 거지. 사자들이. 관객은 몇 명이었어요? 우리 한 10몇 명은 됐던 것 같아. 많았어요. 근데 사자가 이제 주인공 숫사자 갈기가 라이온킹 무파사 하고 이제 암사자들도 오긴 하는데 그러면서 그 사자 먹방을 우리가 보는 거였던 거야.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위험하니까. 그치 아무래도 이미 있는 거고. 주고 싶었어요? 재밌잖아요. 어허. 근데 이제 그들의 먹방을 우리가 보는 거지, 사자를. 근데 우린 또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사진 찰칵찰칵 소리밖에 안 나는 그것도 너무 이상하고 분위기 뭔가 영적이었을 것 같아. 되게 요상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그들이 고기를 먹는 그거를 집중하게 돼 또. 그치. 그래서 한 30분 넘게 그러고 있는 거를 그냥 우린 계속 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숫사자가 묘하다 보니까 뜯어가지고 지 혼자 갑자기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테이크아웃해서. 우리 앞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 앞에서 먹어줘야 되는데 우리 돈 내고 보는 건데. 그럼 이 사자가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에 되게 조그맣게 남아있는 이제 고기들을 이제 암사자들이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또 그 사자들 중에서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이게 또 숟가락을 들 수 있는 순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 1시간 가까이 사자 밥 먹는 거 보고 만족하셨죠? 근데 이게 되게 진귀해가지고 그치. 근데 이게 재밌었어. 그림이 살짝 되게 좀 오묘하다 진짜. 네. 이거를 되게 재밌다고 하기도 하고 나중에 크리피하고. 그러니까 크리피하네. 나중에 뭔가 영화에 좀 쓸만한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재단 같았어 진짜. 그 딱 스포트라이트 핀점에 딱 떨어지고. 조명도 있었어. 네, 조명도 있었어요. 이렇게 쇼가 되는 거지. 먹방 재밌게 하네요. 그러니까 그 매력을 알았다니까. 먹방도 그들이 하면 돈이 된다. 더 큰 돈이 된다. 재밌었어. 진짜 신기한 경험이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경험하기 힘든 그런 경험이네요. 그러니까 뭐 어디 다른 해외를 가도 물론 뭐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재밌는 것들이 있겠지만 사자의 먹방을 1시간 동안 그 어두운 곳에서 조용하게 본다는 거. 근데 이게 이렇게 말로 하니까 1시간 사자 먹방 본다. 약간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없어 보여? 약간 그런데 이게 아무튼 실제로는 되게 기묘한 뭔가 되게 흥미로운 경험이었고 일종의 경건함도 느껴졌을 것 같아. 의식 같았다니까. 그니까. 그게 신기했어. 진짜 대단한 경험을 하고 오셨네. 그러고 왔어요. 그냥 그러고 왔어요 라고 끝내기에는 너무 대단한 경험이었다. 재밌는 거의 뭐 자연이 무서운 사람은 그렇게 위험한 일이 없었는데 이제 핸드폰이 잘 안 되니까 근데 또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싼 차로 지프차 같은 걸로 빌려가지고 가벼웠어요. 근데 이제 비포장이니까 차가 너무 흔들리면서 핸들이 확 꺾이는 그래서 전복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위험하겠다. 심장 철렁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 있으니까 살아있다. 아무튼 살아있고. 그래요. 무사히 어떤 여행이든 안전이 최고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어쨌든 굉장히 아프리카 여행 말로만 들었는데도 진짜 재밌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분은 최근
게임 속 세계에서 여행을 하시고 브라이트 폴즈라고 합니다. 마을 이름이. 앨런 웨이크의 네, 마을이요? 브라이트 폴즈. 브라이트 폴즈 마을을 이제 여행하시는 분과 나미비아 아프리카 사막에서 사자 먹방을 구경하신 분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없군요. 선배님들 스무스하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선배님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경고 드립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만 오늘의 영화죠, 톡투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네 팔자의 공포영화를 이 방송에서 또 하게 되다니. A24의 신작 공포영화죠. 톡투미 되겠습니다. 나에게 말을 해봐. 나에게 말해줘. 이런 영화인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이 영화를 강권하신 분, 예.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인상 비평을. 일단 저도 당했다라고 말을 아니 왜 당해요? 일단은 A24였고 공포다 하면 이제 또 작품성이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브랜드, 신뢰의 이름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실험도 좀 많이 할 것 같고 좀 앞서가니까 좀 질 좋은 공포 영화들을 많이 만드니까 이제 믿었는데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봤는데 저는 블루마우스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 나랑 똑같다. 그래서 제 그냥 추측상 보이즈 어프레이드가 좀 많이 힘들게 했나, A24를. 얘네도 지금 빨리 땡겨야 되는 거야. 수금 땡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대중적인 이런 좀 공포를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공포 영화로서는 굉장히 좀 깔끔하고 그 로직에 맞춰가지고 따다다닥 진행되는 게 있어서 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그리고 키워드도 굉장히 좋았고, 트렌드한 키워드, 지금 10대들의 어떤 삶이라던가 어떤 소재가 저는 되게 그러니까 뻔한데 그 안에서 독특함을 발견해서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털딱인가 봐요. 좀 빠따가 마렵더라고.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했던 로직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이랑 이걸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하자면은, 유전은 나였어도 당한다. 근데 이거는 그 등장인물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이해는 가지만 이 새끼 빠따 졸라 옳은 길로 인도해주고 싶다. 사랑의 매를 들고 싶다. 울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다. 어머님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내가 강하게 키워주고 싶다, 이 친구를.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든 그러니까 한 명이 전적으로 트롤 짓을 하는 스토리잖아요. 그쵸. 결국에. 근데 공포 영화가 사실 트롤 짓을 해야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근데 이게 당연히 이제 뭐 사춘기고 이래서 이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하지만 생각보다 똑똑한 친구가 아니어서 좀 안타까웠다. 여기까지만 인상 비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다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뭐 이어서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제가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도 비슷한 감상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죠? 에? 무섭지 않았잖아요, 솔직히. 이 정도는. 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니, 스토리에 적용 영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장, 5장인가 업로드하시고 들어가서.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재원 씨를 많이 저격하고 이재원 죽인다. 정말 무서웠던 게, 처음에는 그 극장 몇관에서 이제 태그를 거셨더라고요. 그 다음이 그 검은색의 글자만 이재원 죽인다. 가지고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걸 보고. 그 자리에 같이 갔었어야 되는데. 또 미드소마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저는 거의 재원 씨 손을 잡고 볼 뻔했답니다, 그 영화를. 근데 그 같이 보면 좀 약간 진상이긴 하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같이 보잖아, 옆자리에서. 극장 스크린보다 내 얼굴을 더 많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개가 나한테 돌려 있어가지고 하면서 이게 실제 공포 영화 보면서 눈 가리는 사람 처음 봐가지고. 그래요? 나만 그래? 그래요? 다들 그러지 않아? 여러분들이 비정상이에요. 그렇군요. 네. 사실 뭐 또 고백을 하자면, 뭐 방송을 통해서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컨저링 3 저희 방송에서 다뤘었거든요. 맞아. 그거는 공포가 아니지.
그건 거의 서프라이즈 트라일 그거 그 느낌 아니에요 거의? 그게 공포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저 그거 방송 네. 루루님 표표님이랑 했는데 영화도 셋이 같이 봤거든요. 네. 저 가운데에 앉아서 어머. 그 이분 다 아시죠? 네. 우측 좌측 잘 보셨나요? 거의 롤러코스터 안전바처럼 두 분과 어깨 동무를 하고 표표님이 저한테 그만 줘보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번 툭툼이 뭐 화면을 거의 다 가리고 보긴 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다. 이런 말씀, 이런 허세 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근데 재원 씨 말에 일견 동의하는 게 일단 주인공들이 좀 답답한 거는 확실한 것 같고 하지만 그 안에서 이 소재 맞아요. SNS 문화라던가 10대들의 어떤 챌린지 영상 문화도 요즘에 굉장히 인기잖아요.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좀 가스라이팅 요즘 저희가 또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인데 그런 부분도 영화가 굉장히 고스트 가스라이팅. 귀신 본격 유령이 하는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읽히기는 해서 저도 의미가 어느 정도 있는 작품이긴 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라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약간 재원 씨랑 비슷하게 예고편만 보더라도 그 느낌이 있는데 사뭇 달랐다. 그래서 좀 블루마우스 느낌처럼 뽑아져 나왔을 것 같은데 예고편 자체가. 근데 배급사가 또 그러니까 또 저도 어느 정도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어떤 쪽일까 약간 궁금해하면서 봤었는데 약간 일단 좋은 점은 어떻게 좀 시각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보면 위자보드랑 똑같은 건데 그치. 그냥 손 잡고 또 챌린지 약간 이런 코드가 좀 들어가니까 좀 이게 트렌디하게 되게 바꾼 것 같아요. 좀 힙하게 나오는 네. 느낌이잖아요. 맞아, 힙했어. 좀 네. 힙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이제 오프닝에서부터 음악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약간 좀 이야기가 가면 갈수록 좀 힘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살짝 있었어가지고 약간 그러다가 이제 결말 엔딩 부분에서 사뭇 이렇게 짱 포장을 이제 다시 마무리를 싹 이렇게 해주면서 급하게 나온 느낌. 수습.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내가 뭔가 이걸 보면서 내가 클래식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올드해진 건지를 약간 그랬어요. 그걸 이제 보면서 마라님의 말씀으로는 그 클래식함이라 함은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한 유전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고전으로 가면 뭐 엑소시스트라던가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을 좀 더 추구하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취향적으로. 네. 근데 이 영화는 약간 그거에 반하는 영화니까. 힙한 거지 이제. 근데 이제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그렇죠. 돌고 돌아서 오리지널로 가는 거야. 돌고 돌아 순정이에요. 돌돌순이에요. 많이 보면은 오리지널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전이 고전인 이유가 있어요. 또 오래 살아남는 이유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마라님은 말씀을 해주셨고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 영화의 오프닝이 어떻게 보면 되게 콤팩트하면서도 강렬합니다. 이제 맞아요. 웬 남자가 그 서양식 파티 있죠. 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집 다 망가지는 집에 아는 사람만 부르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까지 불러서 결국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 그 서양식 파티 아시죠? 그 서양식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웬 집에 웬 남자가 자기 동생을 막 찾는 거야. 맞아요. 내 동생 어딨어? 덕캣이라고 하는 인물이. 덕캣이라는 내 동생 어딨어? 그 사람들이 그게 누군데? 뭐 걔 어딨던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 근데 이제 덕캣이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여. 그래서 형이 야 빨리 가자 동생아 이제 데려가는데 갑자기 얘가 눈가를 까뒤집고 화면 밖에서부터 달려오더니 식칼로 형의 모가지는 아니고 이제 죽진 않았어요. 칼빵 놓쳐. 어깨를 푹 찌르고 형이 쓰러지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막 놀라서 도망가니까 갑자기 자기 얼굴에다가 냅다 자기가 들고 있던 식칼을 꽂아버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강력한 오프닝이죠. 네, 그리고 이 오프닝이 하나의 컷으로 롱테이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역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독의 어떤 야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오프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인상적인 프롤로그 이후에 이제 본편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의 주인공은 미아라는 여성이에요. 고등학생이죠? 근데 그게 좀 헷갈리더라. 대학생인지 고등학생. 근데 그렇게 갈구는 부모님이 술 먹지 말라고 갈구는 거 보면 고등학생인 거 그치. 같아요. 아직 17, 뭐 18 이때였던 것 같은데 뭐 호주 영화라서 호주는 어떻게 이게 성인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등학생 소년인데 엄마를 2년 전에 잃은 적이 있다. 근데 이 엄마가 자살을 한 건지 아니면 진짜 실수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죽었던 건지 뭐 이거는
아빠가 명확히 얘기를 안 해줬어요. 물론 이제 아빠는 자살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지만 미아 스스로는 믿지 않는 상태 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서 아버지를 믿지 않고 그래서 집 밖으로 계속 겉도는 그런 소녀인 것이죠. 해서 이 소녀를 받아주는 게 절친 짱친 제스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스트의 집과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제이드 아니에요? 제이드? 제이드예요? 제이드. 제스트는 누구죠? 고스트? 역시 화면에 80%를 가리고 봤던 제이드. 네, 제이드. 미안해요 제이드. 해서 제이드라는 이제 동성 친구의 집에 자주 가. 너무 자주 가니까 그 집 엄마랑도 이제 친하고 거의 뭐 그 집 남동생이랑도 뭐 친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남친이랑도 친하죠. 그거는 좀 이제 네. 제이드의 남친은 다니엘이 맞나요? 다니엘인가? 다니엘. 그 동생이 라일리. 라일리는 잊을 수가 없어. 라일리는. 이 데니얼과 예전에 또 짝사랑 아닌 짝사랑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썸 탄 적이 있어가지고 약간 대면대면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요즘 이 친구들 주변에서 빙의 챌린지라고 뭐 요즘 저희 뭐 틱톡이나 인스타 같은 거 봐도 뭐 춤추고 뭐 이런 거 하는 챌린지 재밌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빙의 챌린지인 거야. 그래서 그 영상이 돌아다니고 눈이 이제 그 빙의된 눈처럼 검은 자만 보이게 흰자위가 사라지고 검은 자로만 좀 가득한 좀 기묘한 이미지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거 진짜다 가짜다 뭐 몰래 카메라다 이렇게 막 설왕설래가 오가는 와중에 미아와 제이드가 동생 라일리와 함께 친구들의 파티에 갔다가 그 빙의 챌린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원 씨가 말씀해주셨다시피 보통 이제 안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안 하기 마련인데 우리의 미아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사실 그 10대 그맘때쯤이 좀 이제 소속감도 느끼고 싶어하고 뭐 이런 나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쳐져가지고 빙의 챌린지에 도전을 하게 된다. 근데 이 빙의 챌린지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이 죽은 영매의 손을 잘라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손 모양의 어떤 모형이 있는데 악수하듯이 잡고 talk to me 내게 말해줘 라고 하면 이제 귀신이 보이고 촛불도 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를 들여보낸다 라고 하면 그 귀신이 이제 몸으로 빙의돼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건은 90초 전에 이 접속을 촛불을 끄는 것으로 끊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유일한 조건인 것이죠. 90초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몸이 귀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 이상은 해보지가 않아가지고. 미지의 영역인데 뭐 공포 영화 많이 안 보신 분들도 아시죠? 90초 이제 넘깁니다. 바로 넘기죠. 즉시 넘김해서 즉시 규칙 어기죠. 해서 그 이후부터 우리 미아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바로 이 톡투미의 스토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방송 초반에 그 인상 비평 해주시면서 두 분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24 영화인 줄 알았는데 블루마우스 영화에 더 가까운 호러 영화였다. 우리 좀 이제 톡투미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좀 이 A24와 블루마우스의 어떤 느낌 이런 거를 살짝 좀 설명하고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정의하세요, 두 분은? A24는 약간 봤다라고 하면 영자랄이다. 약간 느낌이 나고 블루마우스는 너 그냥 데이트했구나. 약간 이제 좀 그런 까라죠. 그래도 이제 그 어떤 좀 가성비, 블루마우스는 가성비에 좀 이렇게 집중한 좀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사실 어떤 주제나 어떤 뭐 이런 작품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완성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딱히 막 강조되는 작품은 아니잖아요. 패터슨 같은 그런 게 아니어서 뭔가 그냥 비우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그래서 A24 영화가 아닌 것 같은. 요새 그 좀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좀 상업적인 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나 계속 봐. 남의 회사에 걱정을. 아니 그러니까 믿었던 이제 그러니까 뭔가 딱 경고했었어. A24는 이런 것만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슬슬 이제 딱 보이는 거지. 좀 정리. 뭐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좋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았던 부분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일단은 빙의 챌린지가 마약이랑 좀 보이기도 하고 10대 마약이랑 보이기도 하고 마약이랑 똑같거든요, 빙의랑. 그러니까 나는 은유인가 싶을 정도로 좀 잘 맞아가지고. 왜냐하면 다 같이 막 그 마약도 위험하잖아. 어쨌든 근데 그치.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걸 보는 거잖아, 마약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10대라는 어떤 설정상 그러니까 키워드들을 좀 초반에는 잘 조합을 했다. 그리고 중반까지 굉장히 이 10대가 트롤 짓을 해도 이해가 갔다. 왜냐하면 당연히 호기심이 강한 나이고
그러니까 10대인 나도 당연히 내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리면서 할 것 같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됐는데 그래서 딱 그 중반까지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트롤은 라일리라는 굉장히 약해 보이는 그 절친의 동생이 빙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시키잖아요. 결국 미아가. 그래, 근데 그것까지 오케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당연하게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각본상 하나의 큰 위기가. 거기서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처럼 보이는 귀신이 빙의가 돼서 2년 전에 죽었던 미아의 엄마가 라일리에게 빙의된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그러니까 속임수인지 아니면 진짜 그 엄마 귀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초스를 넘기죠. 바로 또 2차로 넘기고 그 전까지는 이제 막 엄청 즐거워하면서 하다가 근데 이제 거기서 나는 이제 진짜 그 주인공한테 정 떨어진 것 같았어. 그건 맞아.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얘가 이제 진짜 그러니까 그것도 의도면 의도인데 얘가 계속 이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끝까지 좀 사이다 행동은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찝찝함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초반부 오프닝 되게 좋았었고 그 기세를 밀고 얘네들이 막 이렇게 노는 것도 옛날에 이제 저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 기절놀이 이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맞아. 약간 그런 거 생각나고 사실 애들이 그렇게까지 위험할 거라고 자각을 못하고 그냥 기절을 해보고 싶으니까 맞아. 내 친구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혹시 기절 놀이 해보셨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전 기절은 안 됐었어요. 좀 무서운 것도 좀 확실히 무섭긴 하더라고. 저 하나 고백해도 되겠습니까? 뭐죠? 기절 놀이를 했어요. 네. 제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사실 기절을 안 했지만 기절하는 척을 했다. 죄송합니다. 속았나요 애들이? 속았어요. 명연을 호연을 펼쳤네요. 좀 힘 빠지는 것처럼 애들이 근데 해서. 막 재원 씨 욕하고 있으면 어떡해? 뭘 욕해요? 뒷담 앞담. 아니 기절시켜놓고 앞담하란다고요? 그러면 친구가 아니야 그건. 그러면 이제 눈 빼꼼 떠야지. 기절시켜놓고 누가 그 사이에 앞담화를 해. 기절시킨다는 게 놀인 거니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지죠. 근데 나는 그런 거였어. 기절이 아예 그냥 이렇게 초크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 맞아 가슴 이렇게 명치처럼 누르는 거. 누른 다음에 이 목을 뭐 이렇게 했었나?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한 거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쁜 놀이 문화도 아니야. 그냥 나쁜 놀이였습니다. 맞아. 이게 따라하면 안 되고요. 옛날엔 근데 그런 게 있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현대적으로 SNS 트렌드에 맞게 이 영화가 재조립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이러고 있는 것도 공감은 됐어요.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90초 챌린지가 없다 뿐이지 하는 그 마음이나 뭔가 행태? 뭐 이런 거는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주인공의 이런 행동들이 머리로는 알겠어. 얘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마음적으로 같이 동해서 확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남일 보듯이 좀 보게 되는 게 조금 있었고 그래서 전 좀 헷갈렸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 주인공을 좀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될까? 약간 좀 연민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처럼 처음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좀 심플하게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인간이니까는 저럴 수밖에 없는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이 지금 연민을 가지려다가도 갑자기 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러니까 사실 비호감이죠. 아니 근데 연민을 갖기도 힘든 게 엄마에 대한 과거가 좀 그냥 사진 하나로 그냥 같이 그러니까 그 영상 하나로 그냥 퉁치니까 잘 안 와닿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누구에게나 엄마나 아빠라는 존재는 굉장히 큰 존재고 그러니까 그 상실을 뭐 굳이 다 보여주지 않아도 뭐 우리가 다 납득할 수도 있는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그냥 엄마를 그리워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 유령에게 뭐 유령이 가짜라면 속기도 하고 뭐 유령이 갖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가려면 사실 재원 씨랑 마라님 말씀대로 좀 그 엄마에 대한 어떤 하나가 더 있었어야 더 깊은 소중한 뭔가가... 추억이. 근데 나는 또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 정도 친했으면은 그러니까 너무 그 자살한 이유를 안 보여주니까 왜 했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우울증으로 그냥 퉁치고 좀 넘어가는 느낌이 있죠. 전 사실 어머니의 죽음에 굉장한 반전이 있을 줄 알고 나도 아빠가 진짜 약간 그랬나 했는데 아빠는 약간 또 좋은 아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지금 주인공만 다 뭔가 그 주인공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좀 정상적인 행동을 하죠. 근데 이 주인공이 뭔가 하는 행동들이 약간 좀
맞아. 좀 그런 너무 게 있어.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면 이기적이고 좀 진짜 비호감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 10대든 20대든 30대든 어리숙하고 멍청할 수는 있는데 호감을 관객들에게 못 사면 거기서는 좀 이제 이 영화가 풀어갈 게임이 힘들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사실 같아요. 친구 입장에서는 제이드? 동생도 뭔가 자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켰지. 주인공이 뭔가 약간 그렇게 동조하니까 주인공 그것도 그렇게 돼.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렇게 돼서 엄마한테도 또 그렇게 돼. 그리고 또 자기 남자친구 또 데려가가지고 또 같이 밤을 남자친구 보내. 그러니까 발 빨아줘. 아니 그 말을 입으로 내뱉으니까 굉장히 뭔가 물론 귀신 들려서 뭐 발을 빤 건 맞죠? 그쵸?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절정이 이제 물론 이제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게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제 또 이제 주인공 동생을 또 납치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휠체어 끌고 이 일련의 어떤 과정들이 뭔가 약간 좀 이렇게 같이 뭔가 동해서 가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다. 근데 저는 그거였어요. 나도 저렇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거 바로잡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칠 때 막 계속 잘못하고 막 이게 엮이고 이제 나락으로 가는 느낌이 가니까 그것까지는 좀 이해가 됐는데 여전히 그냥 좀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냥 안 했으면 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리고 그 라일리를 나는 그 캐스팅을 너무 잘해서 그런 것 같아. 그건 맞아. 너무 좀 애가 유약한 맞아. 아이로 캐스팅을 해서 그런지 맞아. 그냥 좀 그냥 너무 불쌍.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진짜 그때는 저 뭐 나이도 이제 30대긴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 아이야. 네, 진짜 이렇게까지 했었어야 됐니? 나쁜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근데 저는 막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 보는 연출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그만큼 그 연출을 잘했다고 봐요. 그 라일리가 이제 그 잘못돼가지고 자기 눈알 뽑으려고 하고. 근데 그때 약간 그 갑자기 변화가 되거든요. 그쵸. 물론 이제 그 전까지 이렇게 니주를 깔긴 했어. 뭐 이렇게 즐겁게 막 마약하는 것처럼 빙의를 막 하는 것처럼 막 다 하다가 막 다들 이제 긴장감이 풀어지고 막 재밌다 그치. 웃고 막 이질하다가 라일리가 한다고 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잘못된 걸 알지만 귀신이 들려서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거를 안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빙의가 된 걸 안 보여주고 그냥 바로 그냥 주인공이 칼 찔렀으니까 이게 빙의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메커니즘이 안 보였지만 이건 이제 빙의하다 도중에 그런 위기가 올 거라고는 안 보여줘서 뭔가 약간 니중 깔렸지만 갑작스럽게 그게 확 진행된단 말이에요. 맞아. 그 시퀀스가. 그래서 그때 몰입감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의 장점이 SNS 챌린지 문화 이런 것들을 기민하게 반영한 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잘 드러난 게 그 말씀해주신 초중반부의 막 몽타주로 펼쳐진 제이드 집에서의 그 빙의 챌린지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라일리의 전개는 영화를 좀 봤다 하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사단이 일어나겠구나. 라일리가 뭔가를 하겠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재원 씨 말씀대로 생각이 되지. 근데 보통은 저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라일리가 갑자기 저 묶여있는 끈을 풀고 옆에 사람들을 막 때린다든지 막 찢어 죽이려고 한다든지 막 이런 걸 생각했지 셀프로 자기를 해야 할 줄은 갑자기 냅다 머리를 갈겨버릴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타이밍은 알았지만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근데 그거를 알고도 당하니까 엄밀히 따지면 안 거 반 모른 거 반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너무 또 묘사가 수위가 그 부분만 또 갑자기 세지잖아. 수위가. 근데 이게 그 어린 청소년의 그 눈가를 뽑기 직전까지 보여주는 게 그 묘사가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한 컷이 딱 생각이 나나 계속 그 빨간 눈알이 딱 짚는 것까지 거의 절반 튀어나온 것까지 딱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게 진짜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파이트 클럽 이게 적절한 예시가 아닌가? 그러니까 파이트 클럽 그러니까 코카콜라 그것처럼 갑자기 한 컷 탁 나오는 그 잔상이 딱 남아 있고 그 성기 장면이 나오잖아요. 데이비드 핀처의 파이트 클럽에 그런 것처럼 그 잠깐 나오는데 그 빨간 눈이 아직도 딱 그렇게 세게 그 표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억울한 게 화면의 80%를 가리고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하고 탁 100%를 열었을 때 그 쇼트가 아이고야. 그 눈깔 샷이 눈이 마주쳤네. 이런 젠장. 아니 근데 맞아. 재원 씨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동안 마라님은 옆에서 막 생낙지가 막 이렇게 막 쪼그라들듯이 막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호러 영화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신체 관련 그건 싫어. 아 신체 훼손은 좀 못 신체 보시는 편. 훼손은 네 아파요. 정신 그냥. 훼손은 괜찮고요? 네. 어. 그런 맛을 보는 거고. 뭐야 이 사람. 그러니까 약간 좀 어느 정도 초현실적인 그 분위기와 어떤 그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신체를 훼손한다 이거는 진짜로 내 몸이 좀 썰리는 느낌? 같이 받아가지고 와 맞아. 눈알 뺄 때 거의 기절. 나는 그거랑 후반부에 그 엄마의 환상 보면서 손톱 사이에 막 뭐가 그거 그 나무 조각 끼잖아. 난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 난 진짜 이거 아마 영화 안 보신 분들도 이 방송 이 부분 들으시면 분명히 오금이 저리실 텐데. 근데 나 그 어린 친구의 그 누나를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감독님 두 분이 그 유튜버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궁금해가지고 어떤 단편을 찍으셨길래 이렇게 데뷔작으로 이렇게 오셨지 하고 이제 가봤어요 채널을. 근데 680만 구독자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인기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맥도날드 캐릭터 광대 그 친구가 나오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플레이그라운드 막 초등학생들 어린 친구들이 이제 놀이기구처럼 건물 있잖아요. 거기서 막 이렇게 볼풀에서 놀고 있는데 그 맥도날드가 들어와. 갑자기 그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슬래셔를 찍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코드가 좀 있는 거지. 이거 맥도날드에서 고소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고. 약간 고소하면 소인배처럼 프레임을 짜놨나? 그래서 내가 근데 애들이 어떤 생각으로 찍어줬어? 아니 근데 아이들은 오히려 즐거웠을 수도 있어요. 막 분장하고 막 이런 게. 그게 좀 코미디적으로 한 거여서 막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그래도 대단한데? 근데 좀 대단하다. 한 대기업의 마스코트를 그렇게 쓸 정도면. 근데 좀 나름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멋진 루트로 데뷔를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계속 단편을 찍으시다가 680만이면은 기본적으로 생계도 문제 없이. 아니, 그래서 너무 대단한 게 어떤 영화를 보잖아요. 집이 나오는 그 집에서 벌어진 내용인데 집을 다 부셔. 총싸움 하듯이 뭐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천장에서 갑자기 사람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찍고 그게 너무 궁금한 거지. 근데 그 와중에 또 너무 재기발랄한 건 또 보여. 그 영상 안에서. 그래서 내가 제작자여도 뭔가 되게 호기심을 가질 것 같은? 근데 거의 유튜버인데 감독 데뷔한 게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 라이트하우스. 유튜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예, 유튜브는 아니었잖아요. 로버트 에거스? 사실 그 지금 누구요? 로버트 에거스? 아니 그 라이트하우스라고 라이트하우스. 그분은 단편 만들어가지고 다른 영화예요? 예. 라이트하우스가 아닌데 그러면? 그 불 껐다 켰다는 거. 라이트아웃이네. 나이트 아웃. 샤장 아웃. 감독하신 분 결국에. 근데 그분도 결국에 자기 채널 파가지고 호러 이렇게 올리다가 그쵸. 된 거긴 해서 뭔가 본격 유튜버 이런 건 아니어도. 근데 그 끝이 샤잠 연작이었다는 게 좀 슬프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인상적인 데뷔 루트인 거는 맞는 것 같고 영상적인 감각도 뛰어나신 것 같다. 뭐 이번 톡투미만 보더라도 저는 그 좀 소재적인 측면에서 약간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저희 셋 다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90년대 초반 태생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젊은 꼰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약간 좀 회초리를 들어보자면 SNS 챌린지 문화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잘 가고요. 그런 거 보다 보면. 근데 이제 때때로 그런 걸 보면서 과한 좀 젊은 늙은이로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제가 개꼴 보기 싫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문화가 됐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를 열받게 만드는 열받게 꼬집으면서 놀리면서 그걸 또 즐기는 문화가 여기 약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굉장히 또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좀 왜 계속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 영화가 좀 잘 보여준 것 같기도 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빙의 챌린지 장면도 데니얼이 자기 여자친구 앞에서 갑자기 막 자기를 막 핥는다거나 걔랑 갑자기 막 딥키스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매춘부와 매춘부의 유령과 뭐 접신이 됐다 했는데 내가 다니엘이었으면 빙이 풀리고 딱
깨면 나가서 안 돌아올 것 맞아, 같거든. 맞아. 근데 얘는 나가긴 나가는데 다시 돌아와. 좀 있다 보니까 돌아와서 같이 즐기고 있었어. 같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도 대단한 멘탈이야. 그러니까 아 이게 10대의 문화인가? 그 살아남을 강한 자만 살아남는 10대 문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 최고의 피해자는 저 쿠키구나. 귀여운 냄새가 좀 나지만 귀여운 아이 강아지 쿠키 그 친구만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 뭐 다른 장면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10대의 어떤 그런 어떤 세밀한 부분들을 좀 꼬집어서 묘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의 매 필요한가요? 필요하다.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는지도 난 궁금하더라. 10대들이 그런 챌린지를 보는 거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유행이 선동해서 그거 안 하면은 이제 좀 도태되겠죠. 그렇죠. 우리 이 영화의 미아가 느낀 것처럼 뭔가 도태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봤을 때 뭔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이제 인생 2회차인 친구들은 그걸 보면은 이제 저 병신 같은 걸 왜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런 캐릭터 하나 있었어도 뭔가 좀 더 입체적으로 왔을 것 같긴 해. 그게 물론 이제 제이드가 좀 맞긴 했는데 제이드도 어쨌든 좀 행동을 했잖아요. 그쵸, 좀 즐겼죠. 즐겨가지고 그냥 뭔가 근데 즐기고 그 반대편에 가긴 하지만 반대편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뭐 그런 거는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캐릭터가 하나 더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그 이후에는 거의 뭐 이제 미아의 원맨 쇼로 가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후반부가 뭔가 당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예측이 가능했던 것 같아 오히려 그 후반부가. 그래서 좀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뭔가 약간 이런 그 당연히 모자라지만 10대의 경험이 모자라서 이제 어떤 방법을 모를 수는 있지만 거기서 내놓는 방법이 뭔가 약간 정면 돌파 느낌이잖아요. 빙의 한 번 더 하자.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인은 정말 끝까지 다 말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무리해서 한 다음에 어떤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이 붙는지 안 붙는지 해야지. 근데 뭔가 얘가 이제 설득을 제대로 한 거 같지도 않은데 친구들이 다 동조해서 심지어 얘는 가족이야. 심지어 제이드는 여러 번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씀에도 이게 너무 쉽게 맞아요. 그거랑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그걸로 퉁치잖아요. 어쨌든 90초 지나서 얘가 보는 게 이제 환상을 직접 보기 시작한다로 설정을 퉁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버지랑의 어떤 그런 어떤 대화하면서 이제 그 가위로 이제 그 실수로 칼 꽂는 부분부터 해서 슬슬 뭔가 얘가 쌓아놓은 뭔가 약간 로직이 조금 살짝씩 무너지는 느낌이 좀 들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손도 안 나오잖아요 거의. 그쵸. 손잡고 하는 것도 안 나오고 이제 뭐 밖으로 이제 슬슬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이렇게 되나보다라고 봤던 것 같아. 이게 막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나보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시퀀스도 전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유령이 돼서 결국에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가 그냥 엔딩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제 뭐 뒤진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유령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이제 어느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자기가 이제 귀신이 된 상태로 그 챌린지를 하는 친구들을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로 딱 끝나는데 뭔가 그러니까 말은 멋있어. 그러니까 기획상에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랬을 것 같아. 근데 막상 보니까 약간 좀 매가리가 빠지는 느낌. 맞아. 그러긴 그 부분에 연출이 좋긴 하거든. 내가 죽었나? 유령인가? 아빠 돌아보지 않고 이런 거를 뭔가 촬영과 조명적으로 잘 살린 거는 뭐 좋았는데 좀 맥이 빠지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근데 마지막 선택은 자기를 희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죠. 그냥 죽는 걸 택한 것 같아. 워낙 또 그 엄마의 행세를 한 귀신이 가스라이팅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이게 엄마 가스라이팅. 진짜 엄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마 엄마가 아닌 것 같죠? 근데 계속 엄마의 모습으로 이 미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으면서 과거의 어떤 뭐 별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뭐 내가 돌봐줄 테니 라일리를 죽여. 이게 좀 워딩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러면서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러니까 아무리 10대여도 그 엄마가 죽이라는데 의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얘가 말한 게
우리 엄마는 그 좋았던 모습만 기억을 했었잖아요. 애초에 처음부터. 근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 그럼 의심하지 않을까? 엄마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지? 그리고 만약에 그 대척점을 어쨌든 아빠가 그 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얘 자신이 의심하고 있으면은 그 얘기를 듣고 난 아빠도 조사를 했었을 것 같아. 근데 아빠는 그냥 시종일관 계속 그냥 별로 안 좋게 보다가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칼빵 날리고 칼빵 심지어 신고도 안 했잖아. 아빠 살아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아빠 죽었으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이제 그 뭐야 회개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을 텐데 아버지 살아있네? 맞아요.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게 되는 것 같아. 그게 그만큼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건가? 그러니까 뭐 많이 당해버려서 엄마가 분명히 생전에 엄마라면 안 할 말을 했음에도 그게 믿지 않게 된 건지. 근데 그러기에는 유령이 한 2-3번 했나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그게 좀 설득되지 못한 것 같아. 일단 저는 엔딩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덧붙이자면은 그냥 딱 이 영화에 어울리는 엔딩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럴 거면 주인공을 조금 다르게 세팅을 했어야지 엔딩을 딱 마주쳤을 때 뭔가 약간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좀 다르게 상상을 일단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미아가 처음에 막 엄마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미로 시작하는 리액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나는 초반에 엔딩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얘가 이거를 참여하는 것도 물론 재밌어서 뭐 참여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주인공이 가진 트라우마가 이미 너무 그렇게 깊게 설정돼 있는데 그거에 비해선 얘가 내면은 뭔가 결핍되어 있고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있는데 또 겉으로는 물론 친구들 앞에서 그런 척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진 않았어가지고 뭔가 전 자꾸 충돌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어떤 그런 게 이 사건이랑 같이 뭔가 확 이렇게 가는 느낌은 조금 안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상상을 했었던 거는 그냥 차라리 그래 얘가 그런 어머니 이런 거 살아있어. 예를 들면 엄마 살아있고 그럼 얘는 너무 재미로 그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 얘가 만나는 귀신들도 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사연이 있을 수 있고 그치. 뭐 미아처럼 결말부에 그런 사건을 다 겪은 귀신일 수도 있는데 얘네는 막 그걸 재밌거리로 이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 사진 찍고 놀고 그럴 거면은 이제 초반에는 재미로 막 가다가 이 강령술이 뭐 잘못돼서 진짜 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엄마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이거를 막 수습해 가는 와중에서 마지막에 자기가 그 대상이 되어 있는 게 좀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빙의 챌린지를 대하는 주인공의 태도라든지 이런 게 바뀌기만 해도 뭔가 그 뒤가 좀 더 설득력을 얻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되게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이 뭔가 해결돼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갈팡질팡 전 그게 갈팡질팡이었던 것 같은데 이 캐릭터가 그러니까 라일리를 그렇게 만든 죄책감이랑 엄마의 어떤 가스라이팅의 어떤 노선 때문에 그게 조금 약간 이렇게 두 가지로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거야. 죄책감도 있고 난 내 엄마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 이건데 이게 뭔가 약간 이렇게 핑퐁이 잘 된 다음에 이렇게 싹 합쳐줘야 되는데 맞아. 그냥 계속 그냥 서로 스매시만 날리고 있으니까 계속 툭툭 끊기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약간 주인공의 어떤 그런 거를 엄마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오히려 10대 그 친구들 오히려 그 젠지 세대 뭐 MZ 세대 약간 이런 젠지 거를 세대요? 그 미국에서는 또 젠지. 그렇게 젠지. 진짜요? 하도록 저도 잘 몰라요. 젠지. 아무튼 이름 참.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그 관계 좀 저는 친구 그 미아나 제이드는 너무 이제 선하고 그 다른 친구들 얘기 그러니까 10대 얘기 애들 얘기 했으면은 좀 다르게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으려나. 맞아. 근데 역할이 좀 살짝 없긴 했지 걔네들이. 특히 그 누구야 그 라일리 친구 있잖아요. 맞아요. 담배 피던 애. 그 새끼는 진짜 빠따 마렵긴 하더라. 성격부터 말도 졸라 안 들을 것 같고. 금쪽이 또 하나의 금쪽이. 오은영 박사님. 근데 그러니까 뭔가 역할이 있음에도 물론 이제 그런 면에서 장점 깔끔해요. 더 이상 뭐 안 하고 그냥 딱 퇴장합니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 좀 이렇게
뭐 이게 굳이 왜 나왔지? 약간 그 대화도 꽤 이런 길게 했고 초반에 또 계속 나오니까. 걔는 역할이 진짜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마라님 말씀대로 이왕 뭐 이런 SNS나 챌린지처럼 10대 문화를 주로 끌어다 쓰기로 했다면 계속 그런 어떤 10대스러운 특징들에 좀 더 천착해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시켰어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에 또 가족 멜로드라마가 하나 끼어 오니까 좀 약간 덜컹거림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저는 공포에 가족 얘기가 들어가면 공포 요소가 완전 떨어진다고 봐요. 그때 약간 좀 휴먼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엄마 보고 싶은. 휴머니즘이 좀 있으니까. 네. 근데 유전도 가족 얘기 아닌가요? 그건 좀 색다른 가족 얘기죠. 그게 일상적인 가족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휴머니즘이 없잖아. 애초에 그거. 그건 맞아. 그러니까 말살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정으로 좀 밀고 가는 게 있잖아. 아 보고 싶어 엄마 이거잖아. 애초에 이게 공포랑 좀 맞나 싶은 거지. 애초에 그 좀 교배를 좀 어려운 거를 선택을 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만큼의 어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좀 치트키를 쓴 것 같아 그거를. 그냥 얘는 이 감정이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그러니까 계속 어차피 이상한 행동을 그러니까 써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모든 해결점은 엄마에 대한 미련이다. 이걸로 갔어서 이렇게 급하게 수혈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이게 또 엄마에 대한 사랑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넣은 거 아닐까. 근데 저는 공포에 뭔가 약간 정말 휴머니즘이 나오면은 공포 영화에서 공포 완전 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그런 것 같긴 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러니까 뭐 누구를 정말 구해야 되는 게 뭐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검은 물 밑에서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공포 영화거든요. 그리고 되게 무서워요. 되게 비주얼도 좋고 전 그거 보고 울었어요. 슬퍼가지고 검은 물 밑에서 검은 물 밑에서라고 이제 결국에 이제 스포일러를 하자면 어머니가 이제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하고 가요. 그러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랑 따라가나 이래 하여튼간. 근데 전 그거 보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공포 없지. 공포 없어. 그냥 슬퍼 보면서. 이게 혹평이야.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포 영화로 좀 안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가족 영화로 보시는구나. 가족 영화로 좀 봤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런 휴머니즘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거를 더 했었어야 돼. 그 가스라이팅 하는 거를 뭔가 좀 너무 당하기만 하잖아. 그래서 뭔가 약간 아니면 그 당하는 거를 너무 이제 좀 뭐 정말로 잘 해가지고 와 나 같아도 당하겠다. 유전처럼 정말 나 같아도 당하겠다 하면은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공포로 느껴지겠지만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좀 물론 이제 내가 그 친구 상태의 멘탈은 아니어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얘가 말하는 게 어쨌든 좀 맹점이 계속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얘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주인공 캐릭터가 되게 비호감이 되고 멍청해 보이면서 이제 그게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뭐 보라고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뭐 두 분도 그렇게 탐탁지만은 않으셨던 작품이 나온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사실 요 정도만 해도 감사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도 요 정도면 워낙 개판처럼 나오는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공포 영화 쪽은 특히나 그건 그냥 저점이 너무 낮아진 거 아니에요? 저점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고점이긴 하다. 왜 일단 말이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말이 되고 흘러가기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요새. 그리고 또 어쨌든 연출을 성심성의껏 했다는 느낌이 또 들기 때문에 그 점에서 그냥 막 찍은 영화 같진 않다. 저도 데뷔작이신데 굉장히 의외로 안정적이십니다. 유튜브로 다져오신 연출력과 진행력. 그래서 좀 차기작이 기대되네. 아니 근데 이거 실제로 오프닝 기준으로 속편까지 같이 찍었대요. 그러면 조만간 또 볼 수 있겠네요. 그 약간 좀 저 미국 영화 펄이라고 펄이랑 그 뭐지 X? 넷플릭스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거처럼 찍은 것 같아. 속편이 나오면 그때는 두 분이 리뷰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전 여기서 발 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톡투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한 줄 평가는 가스라이팅 챌린지 이렇게 드리고요. 등급평가는 그냥 뭐 저도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호러 영화다라는 생각에 B-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저는 근데 사실 아까 했던 말이긴 해서 한 줄 평이요? 이제 틀딱이라 그런지 빠따가 마렵다. A24의 블룸하우스식 공포물 하고 저는 비플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고점이다. 나름 고점이고 사실 이런 공포 영화를
이런 퀄리티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어서 이런 영화를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좀 공포 팬들은 즐거워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라님 한 줄 평가. 저는 상현님과 똑같이 B- 어. 로 하고 한 줄 평은 역시나 이야기. 네.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컨셉추얼한 게 확실히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건 맞는데 이게 1시간 반 이렇게 2시간까지 끌고 가기에는 확실히 이야기가 약하죠. 이야기가 좀 어느 정도 탄탄해져야 이게 확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재원 씨 말처럼 이렇게 뽑아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도 무난하게 잘 봤습니다. 그런 무난하게 의미에서 잘 본 영화고 또 여러 가지 컨셉들이 좋았지만 어쨌든 승부는 이야기에서 봐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고 해서 이렇게 톡투미 한 줄 평가를 마라님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화 보신 분들 여러분들의 한 줄 평과 등급 평가는 어땠나요? 댓글이나 이런 걸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과로 조별 과제는 이제 당분간 조장이 바뀌게 된다 해서 우리 임시 조장 이재원 조장님 체제로 앞으로 3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뭐 저희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앞으로의 포부 좀 밝혀주시죠. 일단은 좀 오랜만에 이런 좀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게 돼서 사실 은근히 설레이기도 하고 뭐 재밌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안정성에 있어서는 제가 당연히 우리 상현 씨를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이런 어떤 번뜩이는 A24식 아니 블루마우스식 나는 그건 없어. 난 작품성은 없어. 나는 오로지 자극이야. 그래서 블루마우스식 진행 방식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3주간 맡아주실 재원 씨에게 또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또 방송 나와주신 마라님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 더불어서 언제나 그렇듯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 감사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엔 재원 씨가 조장인 특집으로 찾아오도록 제일 할게요. 걱정이 봐봐요. 막힘이 없잖아. 저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본이라도 준비해 보시던가. 남의 일이라고 던지고 해외 도피하시네. 선배님들 벌써 다음 주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어허. 저도 유럽에서 즐겁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제발.